네, 반갑습니다. 운송 IT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이 앞전 그 22강에 이어가지고 67의 1일차를 다시 한번 해볼 건데요. 구독자님이 그 이제 영상을 보시고 본인이 왜 또 TMR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그런 소견도 말씀을 해 주셨고, 그리고 또 마지막 질문 하나 더 했어요. 왜 TMR을 사용하면 순간 T1이 오프되어서 리셋이 되었는데,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어찌 보면은 이 부분에 보고 제가 이 영상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실제 이제 이 수렁에 빠졌던 이 코드를 어떻게 살려야 되고 그렇게 살려서 코딩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22강에서는 우리가 다루지 않았죠. 그럼 문제가 거기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럼 그렇게 잘못 짜진 코딩을 어떻게 다시 살려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지 않았죠. 이건 이제 여러분들의 영역으로 남겨놨는데, 우리 저기 이은희 고객님께서 다시 이런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이 질문의 요지는 또 뭐냐면 TMR을 사용하게 되면 순간 T1이 오프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TMR을 사용해서 순간 T1이 오프된 게 아니고 이 TMR을 조건을 달리해 주기 위해서 출력 앞에다가 우리가 그 코딩을 추가를 했던 부분이죠. 그 부분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리셋이 발생을 했는데 다시 TON으로 환원을 하면은 어떻게 이제 오프가 되지 않나요? 이게 왜 리셋으로 가지 않나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앞전 영상을 보시면 바로 이 부분에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이 TMR을 T1으로 바꿔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좀 수정을 해서 여기가 보니까 이 부분에 M2를 좀 집어넣음으로써 지금 문제를 야기를 시킨 거거든요. 이 M2를 넣었던 이유가 뭐죠? 여기에 T1 값이 리셋이 안 되니까 리셋 대신에 M2가 되는 조건이면은 이제 푸시 버튼 B를 누른 조건이죠. M2가 발생을 했다는 얘기는. 이때 이 값을 막아주기 위해서, 여기 출력에서 막아주기 위해서 이걸 지었던 이 부분이 잘못된 거예요. 이 부분이. 이 부분 때문에 리셋이 발생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제 우리 이은희 구독자님이 이렇게 코딩을 했다고 저한테 보내온 이 부분을 문제가 이제 우리가 있다는 것은 이 앞전에 22강에서 이미 그 문제를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그러면 환원을 할 것인가 하는 그 코딩 과정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진행을 하면서 또 왜 그 코딩을 그렇게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위해서 우리 이은희 구독자님이 보내온 코딩의 그 두 번째 문제 코딩 내용은 다 삭제를 하고 그 첫 번째 1번 문제만 코딩을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자, 보겠습니다. 가장 우리가 잘못한 게 지금 여기에 보면 이 TMR의 선택이 잘못됐다고 되어 있죠. TMR의 선택이 잘못되어 있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먼저 고치겠습니다. TON으로 바꾸고요. 자, 여기에 TON으로 바꿨으면, 그 다음에 해줘야 되는 역할이, 당연히, 이 부분은 이제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T, 제거를 할 거고요. 위에서부터 코딩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M1으로 푸시 버튼 A를 눌렀다 떼면은, M1으로 플래그가 세팅이 됐다는 이 조건, 그 다음에 푸시 버튼 B를 누르면 M2가 됐다는 이 플래그 값을 설정한 건 좋았어요. 근데 이 푸시 버튼 B는 어떨 때 의미가 있습니까? 최소한 이 B가 의미가 있으려면 여기 뭔가가 이 램프가 켜져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냥 아무것도 안 켜져 있는데 푸시 버튼 B를 누른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전제 조건에 M1이 켜져 있을 때만 M2가 의미가 있도록 이렇게 하나 엔드 조건으로 달아줄 필요가 있어요. 이게 M1을 이렇게 하나 집어넣어주면 M1이 그러니까 최소한 푸시 버튼 A를 눌렀을 때 푸시 버튼 B가 눌러진데 의미가 발생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M2가 발생했으면 자 그래서 이제 또 이 조건은 또 뭐죠? 여기에 또 M1이 있고 여기도 M1이 있네요. 이런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 가독성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바꾸면 좋다고 그랬어요? 같은 M1이 있으니까 여기를 컨트롤 I로 한 칸을 늘려봅시다. 이 값을 컨트롤 X로 떼서 여기다 컨트롤 V 해서 옮겨 놓고요. 앞뒤로 바꾸고 순서를. 그렇게 되면 이 값이 공통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이 값을 이렇게 치워놓으면 훨씬
보기가 가독성이 좋아진다고 그랬죠. 야, M1이 이제 켜졌을 때만, 그러니까 푸시 버튼 A를 눌러서 어떤 시그널이 발생했을 때만 이 푸시 버튼 B를 누를 수가 있고요. T 오프를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M2가 비접점일 때, M1이 눌러지면 M2가 비접점일 때 이렇게 도는 이 부분을 좋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바꿔놓으면 가독성은 좋아졌고요. 그래서 이 M2가 비접점이라는 것은 M2가 눌러주는 순간, 푸시 버튼 B를 이 조건에서 누르는 순간 얘는 끊어져 버리죠. 더 이상 이 값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 TON이라는 조건은 바로 이 리셋이 돼 버리죠. 그 순간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산술 연산자 이 부분이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이 부분은 실제 뭘 하기 위한 겁니까? 이 T 오프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 순간에 이 값이, 어떤 값이, 예를 들어서 M1이 발생하고 푸시 버튼 B를 눌러질 때까지의 시간, 그 시간까지의, 그때까지만 유효한 이 산술 연산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비접점이 되는 순간은 이 산술 연산을 끊어버리죠.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얘는 상태 정보니까 이 정보를 반복을 하죠. 그래서 굳이 얘를 여기다 갖다 놓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가독성 떨어지기를 컨트롤 X로 끊어서 이 사이에다 집어넣겠습니다. 컨트롤 L을 이렇게 해서 이 컨트롤 V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러면 이 값은 지금 의미가 없어집니다. 보세요. 푸시 버튼 B를 누를 때 얘는 더 이상 끊어지기 전에 어떤 현상이 먼저 벌어집니까? 푸시 버튼 B를 눌렀어요. M2가 셋이 되는 순간에 이 시그널이 발생할 때만 얘가 딱 한 번만 합니다. 그때 TON이 아직 TON의 그 전 스캔 타임의 TON까지 하니까 예를 들어서 40까지 증가를 하고 있었다고 보자고요. 40까지 증가했다가 이렇게 오는 순간 푸시 버튼 B를 눌러버렸어요. 그러면은 그 순간에 T1에 있는 값을 이렇게 계산해서 여기 다시 41이라는 값으로 환원해서 T-OFF가 동작을 하고 얘는 바로 얘가 ON이 됐기 때문에 끊어져서 얘는 이미 계산을 먼저 하고 끊어집니다. 우리가 레드 다이어그램에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같은 렁 단위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스캔 타임을 설명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먼저 우선순위니까 있으니까 이 값을 먼저 이 T1 값을 계산해서 필요한 값을 여기다가 T-OFF에다가 집어넣고, 이 산술 연산이 끝난 상태에서 얘가 이 오프 시그널을 만나서 이 TON은 리셋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는 게 훨씬 가독성은 좋은 거고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처리를 했으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있죠. 여기 있는 부분에 아까 우리가 이 TMR이 더 이상, T1 값이 더 이상 TMR이 아니기 때문에, 리셋할, 여기에 그 전제 조건을 막아줄 부분이 없다는 거 하고, 그 다음 이 부분도 필요 없죠. 이 부분도 필요 없습니다. 컨트롤 D로 한 줄을 날려버리고, T1에 대한 리셋 필요 없습니다. 날려버리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손을 하나 대줘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지금 이 구독자님이 뭘 지금 혼동해서 쓰고 계시냐면 등호가 포함된 조건문, 그 다음에 그냥 단순 등호가 그 부등호가 있는 거. 자, 이건 크거나 같다 41보다 하면은 41을 포함한 값이기 때문에 이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저는 이런 T1 값을, 이 값을 어떻게 바꾸고 싶냐면 여기에 등호를 빼고요. 여기는 41이 아니라 40보다 큰 값. 이 값에 대한 설명을 할 텐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등호를 튀고 여기는 40입니다. 40보다 큰 값 이렇게 똑같이 등호를 맞춰주고 제가 이 41이라는 값을 이용하면서 41을 만들었죠. 왜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고쳐놓고. 이 등호를 포함시키지 않는 부등호만 가지고 조건을 했을 때, 자, 여기서부터 한번 해석을 해보죠. T1 값이 0보다 크다. 크거나 같거나가 아니라 T1 값이 0보다 크다가 뭐 어디서 시작한 거죠? 1부터 시작한 다음에 0보다 큰 값이 뭐예요? 얘는 그 100ms 타이머잖아요. 100ms T1에 있는 그 타이머의 종류가 100ms 타이머는 10분의 1초를 가지고 이 숫자가 의미를 하죠. 그러니까 1이라는 숫자는 10분의 1초입니다. 10분의 1초인데 그런데 우리가 T1이라는 이 값이 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예, 숫자가 0보다 커질 때부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그래프로 한번 그려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여기에 있는 이 부등호를 40보다 큰 값 TON, TON, 그게 온타이머죠. 온타이머가 언제부터 의미를 갖냐면, 여기가 값이 0입니다. 0. 이 값이 0인데, 0부터 누적을 돼가지고 1이라는 데 경계선을 지날 때부터 우리가 이 TON이 정상 동작을 하고, 그러니까 누적을 하고 있다라고 인식하는 시간이 0보다 클 때, 0일 때는 이게 누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자, T오프는 반대로 이 41을 향해서 줄어들긴 하는데, 언제부터 줄어들기 시작하냐면, 실제 시간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진행할 때 T오프는 0부터 40 바로 줄어드는 순간이, 여기 값이 타이머가 0이 될 때 이 T오프는 40부터 어디를 향해서 가냐면 이 0을 향해서 갑니다. 이 숫자가 T오프는 41을 주는 순간, 41을 목표치를 주고 오프 타이머를 진행을 시키면 바로 41로 진행을 할 거고, T5는 목표치를 40을 주고 타이머를 진행하면 0에서 1로 진행을 할 거라고. 0에서 1로. 그러면 TON은 0에서 1로 진행하면서 맨 마지막에 어디까지 도달을 하냐면 41에 도달을 하게 될 거고, T오프 값은 41에서 시작해서 결국은 0이라는 숫자에 도달을 하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TON이 PLA가 맨 마지막까지 켜져 있는 상태죠. 자, 밑에서부터 보죠. TON이 온타이머 딜레이니까 PLE가 켜지려면 바로 0보다 큰 수가 언제입니까? 1이 되는 순간이죠. 1이 될 때부터 PLE가 켜지잖아요. 1이 될 때부터. 그 이야기는 TON은 범위를 1부터 41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41이 되는 이 순간까지를 자기 범위로 가진다는 뜻이고, T오프는 정확히 말하면 41에서 시작을 했지만 40부터 0보다 작아지는 이 순간, 여기까지 0이 되는 그 순간까지죠. 어찌 보면 얘는 40부터 0, 더 정확히 말하면 0.001, 0 밑으로 내려가는, 0.001이 0보다 큰 거죠. 마이너스 0.001, 0 밑으로 내려가는 이 순간까지의 범위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될지 모르겠지만은 잘 보시면은, 그래서 만일에 여기다가 둥호, 이 코르를 포함시켜버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 같아요? 여기다가 크거나 같거나 0보다 크다. 그렇죠. TON이 죽어있을 때, 0이 됐을 때도 이 값에 불이 들어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PLE가 ON이 되는, 켜지려고 하는 조건을 보면 0보다 클 때를, 그러니까 1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1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저는 가끔 이렇게 숫자에다가 1을 넣어주거나 이 41이라는 수를 쓴 이유는, 지금 여기서 설명드린 것처럼 온타이머 같은 경우는 1부터 41까지를 4초를 계산하는 거고, 오프타이머 같은 경우는 41이 바로 밑에 내려가는 40부터 이 마이너스 0까지 이 부분을 4초를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ms의 타이머를 쓰기 때문에 10분의 1초짜리 타이머를 쓰기 때문에 1초 0.01초보다 큰 값을 가지고 그 범위를 약간 뒤로 연장해 가지고 이 계산하기 좋게 제가 일자를 더 더하는 겁니다. 제가 2를 더 더하고 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등호를 설명할 때 반드시 여기에 있는 이 등호 표시를 잘 봐야 되는 게,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그러면 오프타이머를 설명하죠. 오프타이머는 가장 위에서부터 40부터 줄어들면 40부터 클 때 그냥 언제까지만 켜진다는 얘기예요. 41이 되는 순간까지만 한번 켜진다는데 거의 바로 꺼진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얘는 그죠? 41부터 시작을 해갖고 가장 우리가 우리 이 경우의 수에서 가장 큰 수가 4초짜리죠.
41부터 오프 타이머가 줄어드는데 바로 오프 타이머가 동작을 시작하면 바로 숫자가 뭘로 바뀐다고요? 40으로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40보다 크다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바로 얘가 꺼진다는 거죠. 그리고 얘가 꺼지죠. 그리고 이 부분에도 우리가 하나 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 그림에서 어떤 경우에라도 가장 마지막에 켜져 있는 램프가 뭡니까? PL2가 마지막에 램프가 점등다 꺼지죠. 그러니까 바로 얘가 한번 켜졌다가 바로 끄더라도 PL2, 어떤 경우에도 맨 마지막에 켜지는 건 PL2만 꺼지기 때문에 여기도 굳이 이 전체를 다 포함할 필요가 없고 이 부분을 다 이렇게 PL2 하나만 남겨놔도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이 PL2가 오프되는 순간. 자, 그렇게 되면 왜 여기서 오프가 발생하는지 보세요. 조건을 굉장히 심플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자, 푸시 버튼 A를 눌렀어요. 눌러서 M01이 세팅이 돼서 어떤 타이머가 돕니까? 예. 이 조건으로 동작을 하니까 TON이 동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TON 같으면 이 타이머가 동작을 할 거고, M2가 동작되는 순간 바로 T2가 켜진다는 거예요. T2가. 그러니까 얘는 언젠가는 한 번이 어떤 형태든지 이 전체가 꺼지거나 켜지는 순간으로 터글이 되지 전체가 리셋이 되는 경우는 없다. 물론 전체가 리셋 돼야 되는 경우는 이렇게 당연히 리셋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때, 이런 상황이 자기 역할을 다 했을 때는 전체가 리셋 되는 것이 맞지만은 이 올라갔다 내려가는 이 순간에 전체가 리셋되는 경우는 여기서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는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 둘 중에 순간적으로 터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리셋이 발생하지 않았고요. 자, 실제 이걸 그렇게 동작하는지 제가 구독자님 보내준 자료를 제가 그대로 좀 수정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작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푸시 버튼 A가 셀렉트 스위치 A가 ON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푸시 버튼 A를 누르게 되면 누르겠다 떼면 밑에서부터 1초 간격으로 점등이 되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자, 이 점등이 되고 있는 이 순간에 여기를 보면 이 41이라는 게 맨 마지막 최종값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아직은 D3 값에 어떤 값도 있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이 산술 연산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산술 연산을 이런 시그널 밑으로 이렇게 옮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푸시 버튼 B를 눌러주는 순간에만 한번 계산한다는 거 그랬잖아요. 이거 옮겨주는 이유가 이 산술 연산자가 이 CPU에 주는 로드가 굉장히 많은데, 가능하면 이런 밑에다 집어넣으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 조건이 지금 이렇게 성립되는 이 순간에도 계속 얘는 산술 연산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부분이 이 밑으로 내려가 있었다면, 이 부분으로. 이해하시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 시그널이 발생하는 순간에 그때 이 41이 10으로 나누면 4가 될 거고, 다시 4를 10으로 곱하면 40이 될 거고, 그 40에다가 2를 더해서 41로 다시 환원되는, 자, 이런 거고요. 자, 여기에 왜 10단위로 이렇게 나눴다고 곱했는지는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현상 때문에 일이 옮겨놓은 거 맞고요. 자, 푸시 버튼 B를 누르게 되면 무슨 일을 할까요? 얘가 세팅이 되면서 여기에 있는 값이 오프 타이머로 41이라는 값으로 오프 타이머를 계산해서 집어넣고, 이 T 오프가 돌자마자 얘는 어떻게 되죠? 얘가 살아있으니까 얘가 끊어지니까 얘는 바로 끊어질 겁니다. T1이라는 값은 제로 값으로 가면서 여기 있는 값들이 어느 값으로 치환이 될 것 같아요? 바로 41보다 클 때까지 켜져야 되는 거죠. 41보다 클 때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PLA부터 소등을 시작해서 바로, 그러니까 얘가 죽자마자 얘가 산다는 거예요. 밑에 T2가. 예. 지금까지는 T2가 지금 동작을 안 하지만 얘를 누르는 순간 바로 T2가 바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푸시 버튼 4를 누르자마자 보세요. 계산해서 지금 T 오프가 해서 얘는 바로 리셋이 돼버렸죠. 얘 때문에.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동작을 하고. 자, 지금 우리가 했던 왜 이렇게 TMR을 T1으로 바꿨는데 뭐 다른 특별히 우리가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한 게 없는 게 아니라 여기 등호 부등호 이것도 뭐 그렇게 중요해. 이 앞 부분에 이 우리가 그 M2가 원이 됐을 때 이 조건을 지금 제거를 한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이 부분 때문에 전체 리셋이 발생을 한 거니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그렇게 동작을 하는지 문제 출제대로 동작을 시작을 했고요. 끄겠습니다. 소등을 하고 있는데 푸시 버튼 A를 눌러도
두 번째 동작 안 하죠. 예, 이 앞전에 만들어졌던 그 고질적인 그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문제를 수정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죠? 제가 이제 최초 1부 이제 이 부분의 순서가 좀 바뀌어 있긴 하지만은 여러분들한테 이 그 문제를 원위치를 시켰는데 아마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가 봉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이렇게 정상화 시킬 수 있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여기에 이 문제를 출력에 대한 제어 조건을 잘못 집어넣은 부분에서는 전혀 고민하지 않아요. 어디부터 고민하게 여러분들이 혼란에 빠지기 시작하면 왜 나는 이 리셋이 안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뭔가를 누르는 순간 리셋이 되지 이 문제에 집중을 하게 된다고요. 실제 문제는 어디가 숨어 있었다고? 이 부분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잘못됐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출력 조건을 만들었던 이유도 바로 TMR이라는 커맨드를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하게 되면 이건 원위치 하는 것은 평소에 연습할 때 그런 문제를 꼭 해서 원위치를 한번 해보시고요. 이은희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이 TMR을 사용하면 T1이 순간 오프돼서 리셋이 되었을 때 왜 그 TO에는 PB온을 누르면 리셋이 되지 않느냐 이 질문은 솔직히 잘못 이해를 하고 질문하신 거죠. TMR이 T-ON을 써서 리셋이 안 된 게 아니라 TMR을 써서 여기에 이 출력 조건에 잘못 기술해서 리셋이 발생한 거예요. 리셋이 발생한 이유는 그 조건을 여기서 만들어 줬고요. 더 정확히 말하면 그런 출력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 리셋 조건에 여기에 해당이 됐던 거고요. 저는 이 조건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M2가 되는 순간 PL2는 살아 있습니다. 절대 같이 죽지 않아요. PL2는 살아있다고요. 이 값 때문에. 어떤 값 때문에? 이 T2가 0보다 크는 이 값이 되는 순간, T-OFF가 0보다 크잖아요. 예. 가장 큰 수란 41부터 T-OFF가 줄어드는 순간, 그죠? 굵고 나서 얘는 리셋이 되죠. 그러니까 T-OFF를 살리고 T-ON이 리셋이 되죠. 이 푸시버튼 B를 누르는 순간. 그러니까, 여기에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살아있게 된다는 겁니다. 얘가 살아있게 되죠. 이 밑으로 쭉 살아있게 되죠. T2는 산다는 거죠. 그래서 리셋이 발생하지 않는 거고요. 그 안 냈다는 이유는 바로 이 조건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 조건에 빠져서 이 값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구독자님이 이제 두 번째 준 질문을 가지고 한 번 더, 이 수렁에서 뭐 나이언 일병 구하기는 아니고요. 수렁에서 건진 딸도 아니고 수렁에서 건진 코드를 한번 더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은희 고객 구독자님께 이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제 그런 제가 피드백을 하면 여러분들이 또 따로 이렇게 왜 그렇게 느꼈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해 주시면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이런 오해들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구나.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을 제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터넷으로 이런 것을 공유를 할 때는 이런 양방향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돼준다면 훨씬 수업이 좀 알차고 즐겁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뭐 좋아요도 안 눌러주고 구독도 안 눌러주고 그냥 눈팅만 하고 지나가시면 제가 늘 힘이 좀 빠집니다. 우리 이은희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짠 코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